네, 전국에 계신 우리 김준혁법 수험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죄수론 내용을 또 한번 검토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죄수론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때 표로 일죄, 수죄, 또 법조경화, 포괄일죄, 계집, 연결, 접속 요 표도 되게 중요하고 좀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정판에는 요것도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먼저 필기 노트 형태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죄수경 일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 한 2, 3년 내에 여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사실은 이것이 이제 학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죄수를 결정할 때 먼저 객관주의, 즉 구파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구파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결과 이런 걸 더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 중에서 이제 행위 표준설이라고 있어요. 이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죄수를 결정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행위를 표준으로 해서. 그러면 상상적 기합은 몇 개 행위로 한 거예요, 이거? 한 개 행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상경은 수재잖아. 수재에 상경, 실경이 있는데 이 행위 표준설로 하게 되면 상경이 한 개 행위니까 일조가 돼버려요, 이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연속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속범 중에서 뭐를 떠올리면 제일 좋냐면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 정리하는 게 적중 확률이 높으니까 뇌물을 할부 방식으로 나눠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억 뇌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뇌물 공여자가 1억 목돈이 없으니까 2천만 원씩 5번 나눠줬다 이런 사례. 그러면 이제 이 연속범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2천만 원씩 5번 받았죠. 행위는 5개니까 연속범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일죄로 보는데 요 입장이 그래서 좀 특이한 거예요. 수죄로 봐요, 이것도. 원래 연속범이 이제 계집, 연결, 접속해서 이제 포괄일죄 중에 하나인데 얘들을 수죄로 본다고. 요건 되게 특이하지.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하고 기억 꼭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행위표준서를 어디에서 택하고 있냐면 성범죄하고 공갈죄에서 택하고 있어요. 근데 외우기는 좋아. 우리가 왜 성관계 한다는 말도 쓰지만 성행위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성행위라고 외우면 좋겠고. 그래서 성범죄를 예를 들면 한 번 강간한 다음에 1시간 뒤에 다른 데에서 또 강간 치상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2번 했잖아요. 행위가 2개잖아. 그죠? 그럼 2죄로. 그 중에서도 이건 이제 실경이 되겠지, 이제. 우리 판례로 하게 되면. 그런 게 행위표준설이에요. 성범죄는 거의 이제 200m 강간 일죄 말고는 거의 그냥 행위 숫자로 어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갈죄도 행위표준설이니까 우리가 공갈행위라고 기억해버리면 좋겠어. 성행위, 공갈행위. 기억하기 좋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 그 다음에 구성요건이란 것은 이제 우리 법조문 아닙니까, 사실은. 조문이자 죄명인데 그걸 표준으로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디에서 이걸 택하고 있냐면 조세범, 조세포탈범하고 관세는 이제 사실 밀수죠, 이게. 관세포탈하는 게. 근데 외우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구세주, 세이버? 영어로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구세라고 하면 좋겠어.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세주, 구세. 그래서 조세, 관세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 판례고. 근데 비판이 있어요, 이거는. 연속범은 사실은 봐보세요. 뇌물을 갖다가 2천만 원씩 5번 받았다고 하면 한 번 구성요건에 충족된 거야? 여러 번 충족된 거야? 이게 딱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비판점이 이제 구성요건 표준서는 이제 비판이 좀 큰데 연속범이 이게 일죄인지 즉 한 번 구성요건에 해당된 건지 아니면 5번 받았으니까 5번 받은 것인지 이거를 판단이 좀 곤란하다는 비판이 좀 커요, 이거는. 그래서 약점이 좀 크죠. 네. 그 다음에 법익이라는 것을 표준화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는 다시 법익을 두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전속적 법익하고 비전속적 법익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전속 계약하면 우리 왜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디랑 전속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좀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지금 저기 전속 계약돼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빙 못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전속이란 건 뭐냐면 딴 데 못 가. 다른 데 줄 수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타인에게 줄 수 없는 법익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생명이나 건강이나 자유나 명예 이것을 뭐 타인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내 생명에 나는 한 120까지 살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니까 내 생명에서 내가 40년 떼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 또 나의 명예를 좀 더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근데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 비재산죄들의 공통점은 재산죄 아닌 거. 전속적 법익이고 이건 죄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피해자마다 일죄씩 추가시키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을 놓고 보면은 살인을 갖다가 해서
5명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일죄가 안 돼, 이거는. 어떤 이유로 돼도, 그죠? 5개 살인죄고. 대신 한 개 행위로 5개 살인을 하게 되면 상경이 될 것이고, 이제 행위수도 5개고, 이제 살인죄도 5개면 실경되는 그 차이는 있지만 수죄인 건 변치 않아, 그죠? 그래서 피해자마다 일죄씩 추가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변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한 장에다가 두 사람의 명예훼손되는 걸 써가지고 이제 어디 배포했어. 그럼 일단 몇 개 죄야? 2죄. 그 다음에 한 장에다 있으니까 죄수는 상경, 실경? 상경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비재산죄는 전속적 법이익이고 피해자마다 죄를 계속 이제 추가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재로 가기 쉽겠죠, 그죠? 근데 비전속적 법이익은 뭐냐면 재산은 타인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용이도 나한테 좀 재산을 좀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얼굴에 좀 약간 기름이 많은 지성이니까는 그때 어떤 그 기름 종이 비슷한 걸 뭐라고 그럴까? 기름 종이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재산은 타인에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은. 근데 이 재산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죄수를 결정하냐면 관리자 수로 결정해버려, 이게. 관리자 수로. 그래서 4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부부가 있고 자식이 2명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강도하게 되면 이제 한 가정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로 봐서 그때는 이제 일죄가 돼버려요. 일죄로.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해 보면 이번엔 이제 세입자, 한 건물에 세입자도 살고 집주인, 임대인도 살아요. 거기 절도범이 세입자 쪽도 절도하고 임대인 쪽도 절도한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주게 나오겠어요? 이거는 이제 각각 따로 관리하는 거니까 2죄가 되고, 그건 행위도 따로 봐야죠? 실경이 되고,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이제 관리자 수라는 것을 하나 더 응용하면은 A가 만약에, 자기 재산, 자기 소유이자 자기 점유의 재물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친구 B 거를 빌려온 것도 있어. 빌린. 그럼 이제 타인 소유라도 이제 자기 점유가 되는데, 여하튼간 이거를 C가 만약에 절도하면은 몇 개 절도가 돼야 돼, 이거. 그러니까 B 거는 이제 A가 빌려가지고 갖고 있는 거거든. 그걸 절도한 거야. 얘는 1죄일까, 2죄일까? 관리자가 누구야? A. 1죄야.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바로 비전속적 법익의 재산죄이고, 그 다음에 의사라는 것은 주관주의. 주관주의가 우리가 학설 얘기할 때 심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중시하고 반사회적인 외모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중시하는 그쪽 입장, 심파. 그때는 이제 얘들은 이제 생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를 의사표준설로 하고 있냐면 연속범이에요. 연속범은 아까 왜 뇌물 1억 받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 보니까 2천만 원씩 5번 받은 거. 뇌물 받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한 개야. 1억 받겠다, 그지? 그래서 연속범은 이제 동일 범위, 동일한 고의로 봐서, 연속범의 요건은 우리가 죄수론 그 표 한 페이지짜리 거기서도 봤잖아. 동일 고의, 뭐 동종수법, 동일 피해법이 뭐 이럴 때는 이제 띄엄띄엄 하면 이제 연속범으로서 포괄일죄가 된다. 계집, 연결, 접속할 때 포괄일죄. 그게 요 동일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판례가 연속범은 의사표준서를 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판례가 행위표준서를 택한 건 뭐야? 성행위, 공간행위.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 표준을 하고 있는 거는 구세, 또 구세주 그런. 그리고 그래서 이 조세하고 관세 그거는 이제 구성요건 표준이라고 아예 판례가 명시를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판례는 주로 구성요건하고 보호법익을 함께 고려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판례의 주류 입장입니다. 시험에서 유치하게 우리 판례는 구성요건은 고려하는데 법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친 적 있어요. 둘 다 함께 고려해요. 그래서 법익이 너무 다를 때는 일죄로 잘 못 만들어주는 경향. 사회적 법익하고 개인적 법익 이런 식으로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고, 이게 죄수 결정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한번 이제 내용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요새 좀 뜨는 부분이라 얘가 핵개천으로 문제도 한번 다뤄보자고. 이거는 핵개천의 죄수론 523페이지. 523페이지. 523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기천 강의 들 때도 요 강의가 올라갈 거고, 또 우리 300형 기본 강의 할 때도 요 죄수 요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23페이지에서 1번 문제. 다음은 죄수 결정의 기준 OX. 가번. 행위 표준설은 객관주의 범죄론 입장. 사실은 뭐 이제 주관주의 범죄론 입장은 딱 하나야. 뭐죠? 의사 표준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행위, 구성요건, 법익 표준 다 객관주의야. 그래서 이제 행위 표준설도 객관주의 범죄론 입장이고, 자연적 의미 행위수로 죄수를 결정한다. 맞아요. 행위 표준설, 행위수로 죄수 결정하는 거.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학설 제목 그대로. 나봐. 행위 표준설에 의하면은 연속범은 수재이고, 연속범은 그렇죠? 그 5번 뇌물 받고 이런 거 1억 받으려고 2천만 원씩 5번. 그 수재로 봐야지 얘들은. 5번 받았으니까 행위가 5개니까. 상경은 이제 한 개이니까 1조가 되는. 요게 이제 우리 입장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비판이야 이건. 비판. 우리는 상경 수재잖아. 그리고 연속범은 이제 1죄고 포괄 1죄고. 그게 달라. 비판점이고. 그다음에 답은 행위 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 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는 하나의 죄를, 행위가 수개일 땐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아니죠. 행위 표준설을 취한 판례는 뭐야? 성행위, 공갈행위, 성범죄와 공갈죄고, 연속범은 뭐로 가요? 의사표준설. 이것도 기억하기 좋아. 아, 우리 판례는 참 의연해. 의연한 입장이야, 그죠? 다음에 라번.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 성범죄자나 행위시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 맞죠? 이게 행위표준설, 성행위. 그다음에 마번. 법익표준설은 객관주의 범죄론 입장이고, 맞아요. 뭐죠? 의사표준설 말고는 다 객관주의야. 구파야, 구파. 보호법익 수도는 결과수를. 보호법익이 또 결과예요, 사실은.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보호법익이 보통 침해되거나 이런 거거든. 그래서 법익하고 결과는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돼. 그래서 결과방같이 할 때 결과도 사실은 법익이야. 행위방같이 할 때 행위는 행위하고 고의 막 이런 게 다 들어있고. 그걸 결정하는 입장이다. 맞고. 2번. 다음은 죄수 결정의 기준 OX. 가번. 법익표준설은 한 사람 행위가 실현시킨 범죄 실행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 또는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죄의 개수, 즉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강간, 공갈의 경우 이 견해? 앞에까지는 다 문제 없는데 강간, 성범죄와 공갈은 우리 판례는 뭘 취해? 성행위, 공갈행위. 틀렸죠? 요건 암기하는 게 좋겠지, 그죠? 성행위, 공갈행위. 그 다음에 또 저 구성요건 표준은 뭐야? 구세주, 구세. 세금 범죄. 관세, 조세, 이거. 그 다음에 의사표준설을 택한 건 뭐야, 우리 판례? 의연하다. 의사표준설은 연속범. 쉽지? 까먹지 말겠죠? 까먹지 않겠죠? 이 정도까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소화시켜서 씹어드리는데 이거를 기억 못하면 진짜 너무 내가 화나겠지, 그지? 저는 이제 강사들은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냥.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기억시킬까 항상 난 그거 고민하거든, 사실은. 또 말도 안 되는 막 두 문자 많이 따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거 외우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러면 의미 없어. 다음에, 나번. 의사표준설은 주관주의. 얘는 맞아. 의사가 주관, 생각이거든, 사실은. 같은 말이야. 입장은 심파 입장이고, 범죄 의사에 따라서 결정. 맞죠. 의사표주니까 의사를 기준으로 하겠지. 이런 거 틀리면 난 성질이 나. 모른다 그래서 나번지면 틀렸다? 진짜 우라가 치밀지. 의사나 주관은 같은 말이잖아. 또 의사를 표준한다는 얘기는 죄수에서 의사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건 내가 어떤 사람 심리가 있냐면 수험생은 내가 안 본 건 무조건 틀린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수험생들이 있거든. 그렇지 마. 좀 약간만 좀 센스를 발휘해봐. 다음에 답은 의사표준설은 행위자가 실현하는 범죄 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즉 생각의 개수에 따라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고, 한 개의 범죄 의사면 1죄, 수 개의 범죄 의사면 수죄. 그렇게 되겠죠? 생각을 기준하니까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겨내? 연속범을 제외하고 이거라고? 아니지. 연속범만 이거지. 의연이니까. 틀렸죠? 역시 의연도 외워두면 좋겠죠? 빨리 풀 수 있겠지? 다음에 라번.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죄수 결정은 법률적인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로 해석하여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1죄, 여러 번 충족하면 수죄. 이거 맞아. 판례는 조세범의 죄수는 구성요건 충족의 횟수를 기준으로 일제가 성립한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이 견해를 따른다. 즉 구성요건 표준설이다. 구세. 맞잖아. 또 맞지? 정리 잘했죠? 고맙지 않냐?
방금 이거 설명하려고 막 머리 써내서 이제 만든 건데. 예. 빨리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 만나고 행운이야, 진짜. 예. 왜냐면 딴 데 신경 안 쓰고 맨날 여기만 신경 쓰니까 그런 거야, 사실은. 잡생각 안 하고. 3번. 다음 주소에서 OX 값은 실질적으로 일주인가 수주인가는 보호법익의 측면을 배제하고 구속요건 평가의 측면에서 판단한다. 판례 의감인데 틀렸지. 구속요건하고 보호법익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이라 했지. 한쪽만 고려한다면 틀려. 그 다음에 나번.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인가 실질적으로 수개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맞아. 한 개인으로 수재. 법조 경합은 한 개인가 겉보기에는 수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문끼리 충돌해서 센 거로 가는 그거야. 그래서 일주가 돼. 맞아. 특별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주인가 수주인가는 구속요건하고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해서 판단하자. 이것도 판례 태도니까 맞아. 우린 판례는 구속요건하고 보호법익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이거든. 맞아. 답은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 3차례 걸쳐 수입하면서 3번 밀수했구나. 그때마다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해서 관세 포탈했다면 3번 했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구속요건 3번 충족한 거로 봐서 포괄 일죄로 no. 3번 구속요건 충족한 거로 봐야죠. 3번 했다 그러면. 틀렸고. 라번은 요거는 저기 요 논점과는 상관없어. 이게 뭐냐면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어떻게 되냐면 운전한 날마다 일찍 늘어나. 그래서 내가 무면허잖아. 면 없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차도 없어서 운전할 일도 없지만 운전 또 못해.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튼간에 그 만약에 내가 일주일 끌고 다니면 이제 7개 줘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예외는 하나 있더라. 만약에 학설 판계하에선가 저기 보영이 들었을 거야. 만약에 내가 면허 없이 차를 끌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근데 밤 10시에 출발해서 새벽 2시에 도착했잖아. 시간상으로 이틀이죠. 요때는 일주일 해줘요. 쭉 이어지는 그런 거는. 그건 되게 특별한 거고. 근데 그 특별한 것까지 뭐 이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특별한 그거는 시험에 안 낼 거야. 그냥 무면 운전은 운전하는 날마다 일주일씩만 기억해도 충분해, 사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일매일 무면 운전했는데 이제 포괄 일주일가 된다. 틀려. 다음에 마번 화물트럭 운전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운행하던 중에 축중량 무게를 많이 실었군요. 그 초과했을 때 도로법 위반은 이제 포괄일죄다. 맞아요. 운전하는 한계행위니까 이거는.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죄수에 관한 설명 OX. 가번 훈련병이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군대에서 총 안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판례 만드는 것도 결국은 저기야.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군대도 안 가려들고 아마 평화를 되게 중시하는 교리가 있는 모양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더라도 끌려가더라도 총을 안 잡아. 그러면 이제 총 집어 훈련병 누구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5번 지시인데 어기면 5개 죄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항명죄라는 것은 그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수죄가 되니까 항명의 포괄일죄라는 게 틀렸어요. 경관부 12년에 나왔지만 채용에서는 더 먼저 나왔었어요. 예전에 한 2005, 6년에 나왔었어요. 채용에서. 이거는 좀 알아두자. 경찰 시험에 2번 노출됐으니까. 그래서 항명죄는 명령 위반할 때마다 일주씩 늘어나는 거. 이게 또 특별법이잖아, 또 그죠? 죄수론에서 하여튼 특별법을 가끔 내니까 주의하자고. 나번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해서 재물 탈취했다. 강도한 거야. 그럼 4인의 한 가정이라고 하자. 몇 개의 죄야? 1죄. 이거는 이제 재산죄 비전속적 법으로 봐서. 다번 갑이 A 방안에서 A 소유의 오디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경우에 한계 절도가 된다. OX? O. 왜? 이건 관리자가 A잖아. B 거는 빌려서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관리자 수 표준. 바로 이제 법익 표준설에서 재산죄에서 비전속적 법익의 재산죄는 관리자 수로 결정한다. 그 얘기 한 거야. 라번 절도가 주인집 절도하고 새방 절도했다 이거거든. 1죄? No. 이거는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니까 2죄로. 그래서 나다라는 이제 법익 표준서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나다라가 합쳐서. 가번은 생뚱맞게 이제 그러니까 아마 네 지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네 지문이 이 저자분께서 기출 지문을 찾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걸 딱딱 껴놓은 거지 그냥. 앞에 3번도 그렇고 특별법 딱 껴놓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요 문제집은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저거지. 이제 그걸 목차별로 좀 여러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은 특성이 있거든. 그래서 정리하기는 비교적 좋아. 예. 다음에 5번. 요게 이제 제일 제가 20년 강의하면서 역대 어렵다고 평가한 22년도 경찰 채용 2차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일단 박스를 2개 넣은 것부터가 좀 약간 이제 심적 부담이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각을 좀 약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동그라미 이런 걸 좀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심적으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통 동그랗잖아? 이러면은. 다르지, 느낌이. 우리가 이상하게 사각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깍두기들도 머리를 이렇게 사각으로 깎는 건지 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사각이 2개 나오니까 심적 부담이 탁 오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사법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야. 사법시험 같은 건 예전에 박스 3개도 있었어. 이렇게 3개 딱 해가지고 연결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40문제를 이제 40분에 풀는 게 아니라 70분이고 문제 배점이 달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뭐 5점 주고 짧은 건 2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우리 40문제 40분인 채용시험에서 흉내내면 안 되지. 이거 오버한 거지. 출제위원이. 사실랑 경찰 시험 그 차이점을 모르고 좀 시간 제한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좀 나쁜 출제예요. 네, 봅시다. 사례 가번. 공무원 갑은 직무에 관하여 을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번 받았대. 이거 저기네. 이게 무슨 범이야 이거? 연속범으로서 죄수는 포괄일죄. 그 뇌물을 이렇게 분할 또는 이제 할부로 받는 거 있잖아. 그거고 나번.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A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또 이제 A하고 그 비서같이 나눠 먹었다 죽었대. 원래 이 사람은 이제 A만 죽이고 싶었을 텐데. 자, 그랬을 때 가번. 자연적 행위표준설이 그냥 줄여서 행위표준설이야. 행위표준설에 따르면은 자 10번 받았잖아. 가번 사례는. 그제? 여러 개 행위니까 수재. 10개 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번은 그 독약 넣는 행위는 1개야, 여러 개야? 1개잖아, 행위는. 그러니까 1주가 되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안 맞는 거 알지? 우리 실무나 우리 형법 체계하고는. 우리 사실 가번은 포괄일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죽였다? 이거는 저기야, 수재야. 대신에 이제 상경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가번은 행위표준설의 약점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야, 사실은 이게. 비판점. 알겠죠? 이 판서가 되게 중요한 거 알겠지, 이제. 요거는 여기 다 정리되거든, 거다. 그 다음에 나번. 법익 표준설에 따르면은 나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익 주체, 즉 피해자마다 1죄씩 된다. 맞습니다. 전속적 법익은 피해자마다 그 주가 추가되죠. 답은 가에서 구속요건 표준설로는 10번 받은 게 1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지. 이게 연속범이나 이런 것이 1죄인지 이게 구속요건을 한 번 충족하고로 봐야 될까 아니면 여러 번 충족한 거로 볼까 헷갈린단 말이야. 10번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1억을 받을 거를 나눠 받은 건데. 근데 의사로 하면 딱 좋잖아. 뇌물 받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수준 높은 문제였어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아주 그 사실 수준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라번은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가번의 경우에 연속범의 경우에 단일한 범위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 아니지. 그 생각 기준으로 하니까 생각의 숫자를 따져야지. 그걸 불문하고가 틀린 거야 이거는. 고급스럽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죄수론 결정 기준에 저기로 해서 그냥 안 되겠다. 이건 왜냐면 그 저기 뭐냐 300경에도 넣고 해기촌에 또 넣고 그러면 이게 또 혼란스러워 시기 두 군데 들으면 또 편집할 때 유튜브로 그냥 올릴게 그냥. 그럼 되죠. 언제든 볼 수 있고 야, 죄수 결정의 기준은 유튜브 거 좀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쉬우니까 지느라 하기도 그제? 그게 낫겠다.